매일 뉴스에서 들려오는 비트코인 가격 급등락. 하루 만에 수십억 벌었다는 사람도 있고 전 재산을 날렸다는 사람도 있죠. 신기하면서도 무섭고 어쩐지 나만 모르는 세상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정작 암호화폐가 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냥 돈 버는 거라던데 정도로만 알고 있죠. 자, 오늘은 그 궁금증을 확실히 정리해 드릴게요. 암호화폐가 뭐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확실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디지털 화폐라고도 불리는 이 새로운 형태의 돈은 사실 크립토와 커런시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크립토는 숨겨진다는 뜻이고 커런시는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돈을 의미하죠. 그럼 결국 암호화로 보호받는 디지털 돈이라는 얘기인데 이게 일반 돈과 뭐가 다른 걸까요? 가장 큰 차이점은 물리적 형태가 없다는 거예요. 인터넷에서 보시는 비트코인 사진들, 그 금색 동전 모양 말이죠. 사실 그건 그냥 이미지일 뿐이고 실제로는 컴퓨터 안에 데이터로만 존재합니다. 스마트폰 뱅킹 앱에서 보는 잔고와 뭐가 다르냐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요. 핵심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돈은 중앙은행이라는 곳에서 관리하고 통제하죠. 돈을 보내려면 반드시 은행을 거쳐야 하고 은행이 이 거래가 맞다고 확인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암호화폐는 그런 중간 단계가 필요 없어요. 친구에게 직접 보낼 수 있다는 말이죠. 이런 개념이 처음 나온 건 2009년이었습니다.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정체불명의 인물이 비트코인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름만 봐서는 일본 사람 같지만 실제로는 누구인지 아직도 아무도 모릅니다. 개인일 수도 있고 여러 명이 함께 만든 가명일 수도 있죠. 당시에는 정부나 중앙은행이 돈을 마음대로 찍어내는 게 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끼리 직접 거래할 수 있는 새로운 돈을 만들어 보자는 아이디어에서 출발한 거죠. 그렇다면 이게 진짜 돈인가요? 아니면 주식 같은 투자 상품인가요? 원래 목적은 분명히 돈으로 쓰려고 만든 거였어요. 물건을 사고 팔고 송금하고 그런 용도 말이죠. 실제로 엘살바도르 같은 나라에서는 일상생활에서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투자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가격 변동이 너무 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커피 한 잔이 0.001 비트코인이었는데 내일은 0.003 비트코인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불안정성 등 때문에 실제 화폐보다는 투자 수단으로 더 많이 인식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이후로는 정말 다양한 종류의 암호화폐들이 생겨났어요. 이더리움, 솔라나 같은 기술적으로 발전된 것들부터 도지코인, 시바견 같은 맘코인까지 말이죠. 이제 기본적인 개념은 이해하셨을 테니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암호화폐의 핵심은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에요. 쉽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동네에서 가계부를 쓰는 할머니를 상상해 보세요. 누가 언제 얼마를 빌렸고 언제 갚았는지 모든 거래를 꼼꼼히 적어 놓으시죠. 그런데 이 가계부가 할머니 한 분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동네 사람들 모두가 똑같은 사본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 누군가가 자기 가계부를 조작해서 나는 돈 안 빌렸어 라고 하면 다른 사람들 가계부와 비교해 보면 바로 들통이 나겠죠. 그게 바로 블록체인의 원리입니다. 실제 거래 과정을 설명해 드릴게요. A가 B에게 암호화폐를 보낸다고 해봅시다. 이 거래 정보가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컴퓨터들에게 전달됩니다. 그러면 이 컴퓨터들이 복잡한 수학 문제를 풀어서 이 거래가 진짜 맞나를 확인해요. 일반 은행에서는 은행 직원이 이 역할을 하지만 암호화폐에서는 전 세계의 자발적인 참여자들이 이 일을 합니다. 이런 수학 문제를 푸는 사람들을 채굴자라고 부르죠. 왜 채굴자일까요? 금을 캐듯이 새로운 코인을 얻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어서 거래를 확인해주면 시스템에서 새로운 암호화폐를 보상으로 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강력한 컴퓨터를 사서 24시간 돌리면서 채굴을 하는 거죠. 더 빨리, 더 많이 풀수록 더 많은 보상을 받으니까요. 모든 암호화폐가 이런 방식은 아니에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지분증명이라는 다른 방식을 사용하는데 이건 마치 내가 이만큼 가지고 있으니까 거래 검증에 참여할 자격이 있어 하는 식이죠. 채굴보다는 전력 소비도 적고 더 친환경적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제 가장 궁금한 부분이겠죠. 암호화폐가 투자로서는 어떨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박과 쪽박이 공존하는 세계예요. 2016년에
비트코인이 개당 $600 정도였을 때 사서 2024년 7만 달러에 팔았다면 대략 11,600% 수익률을 올린 거죠. 은행 예금 금리가 연 3%인 걸 생각하면 정말 어마어마한 수익률이에요. 워렌 버핏 같은 투자의 신이라 불리는 사람도 연평균 20% 정도 수익률을 내는데 암호화폐는 그보다 훨씬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문제는 그만큼 위험도 크다는 겁니다. 2022년 4월에 비트코인이 48,000달러였는데 같은 해 12월에는 16,000달러까지 떨어졌어요. 만약 높은 가격에 사서 낮은 가격에 팔았다면 원금의 3분의 2 이상을 잃는 거죠. 그런데 또 신기한 게 2024년에는 다시 7만 달러를 넘어섰거든요. 이런 극심한 변동성이 암호화폐의 특징입니다. 왜 이렇게 가격이 들쭉날쭉할까요? 여러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은 사람들의 심리예요. 뉴스에서 비트코인 ETF 승인이라는 소식이 나오면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가격이 치솟죠. 반대로 중국이 암호화폐 금지라는 뉴스가 나오면 모두가 팔려고 해서 가격이 폭락합니다. 주식시장도 비슷하지만 암호화폐는 그 정도가 훨씬 심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런 변동성을 이용해서 단기간에 큰 돈을 버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도지코인이라는 원래는 농담으로 만든 코인이 있었는데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서 언급하자 며칠 만에 몇백 %씩 올랐거든요. 그때 타이밍 좋게 산 사람들은 정말 큰 돈을 벌었죠. 암호화폐 얘기를 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용어들을 정리해 드릴게요. 가장 기본적인 건 비트코인이죠. 첫 번째이자 가장 유명한 암호화폐인데 디지털 금이라고도 불립니다. 왜냐하면 총 발행량이 정해져 있어서 희소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금처럼 캐면 캘수록 점점 더 어려워지고 언젠가는 더 이상 나오지 않게 되는 구조죠. 비트코인이 아닌 다른 암호화폐들은 통틀어서 알트코인이라고 불러요. 얼터너티브 코인, 즉 대체 코인이라는 뜻입니다. 이더리움, 솔라나, 에이다 같은 기술적인 코인들도 있고 도지코인이나 시바견처럼 인터넷민에서 나온 코인들도 있어요. 각각 나름의 특징과 목적이 있지만 결국은 모두 비트코인의 대안으로 만들어진 거죠. 암호화폐를 보관하려면 지갑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 지갑은 우리가 아는 그런 지갑이 아니에요. 실제로 암호화폐를 담고 있는 게 아니라 암호화폐에 접근할 수 있는 열쇠를 보관하는 곳이거든요. 왜냐하면 암호화폐 자체는 항상 블록체인 위에 있기 때문이에요. 지갑에는 공개키와 개인키라는 두 가지 열쇠가 들어있는데 공개키는 계좌번호 같은 것이고 개인키는 비밀번호 같은 거예요. 지갑도 종류가 있어요. 핫 지갑은 인터넷에 연결된 상태로 사용하는 거라 편리하지만 해킹 위험이 있고 콜드 지갑은 USB처럼 오프라인에 보관하는 거라 안전하지만 불편하죠. 실제로 하드 드라이브를 잃어버려서 수천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못 찾는 사람도 있어요. 제임스 하웰스라는 영국 남성이 그런 케이스인데 지금도 쓰레기 매립지를 파헤치면서 찾고 있답니다. 암호화폐의 장점부터 살펴볼까요? 가장 큰 장점은 중앙화된 기관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부가 오늘부터 돈 가치 반으로 줄어들어라고 해도 비트코인에는 영향을 주기 어렵죠. 물론 규제는 할 수 있지만 직접적으로 가치를 조작하기는 힘들어요. 접근성도 좋은 점 중 하나죠. 은행 계좌를 만들려면 신분증도 필요하고 서류도 작성해야 하고 때로는 최소 잔액도 유지해야 해요. 그런데 암호화폐는 스마트폰만 있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요. 특히 은행 서비스가 잘 안 되는 개발도상국에서는 정말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죠. 거래의 편리함도 무시할 수 없어요. 해외 송금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은행에서 해외로 돈 보내려면 수수료도 비싸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서류도 복잡하죠. 그런데 암호화폐는 24시간 언제든지 전 세계 어디든지 보낼 수 있어요. 수수료도 훨씬 저렴하고 말이죠. 프라이버시 측면에서도 장점이 있어요. 은행 거래는 모든 내역이 다 기록되고 추적당하지만 암호화폐는 상대적으로 익명성이 보장됩니다. 완전히 비밀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추적하기 어려워요. 마지막으로 높은 수익 가능성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잠재력이 있어요. 물론 그만큼 위험하기도 하지만요. 그럼 단점은 뭘까요? 첫 번째는 역시 변동성이에요. 롤러코스터보다 더 심한 가격 변화를 보여줍니다. 아침에 일어났더니 내 자산이 반토막이 나 있을 수도 있고 반대로 2배가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심장이 약한 분들에게는 권하기 어려운 투자처죠. 두 번째 문제는
불법 거래에 악용될 가능성이에요. 익명성과 추적의 어려움 때문에 돈 세탁이나 불법 거래에 사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다크웹에서 불법 물품을 거래할 때 비트코인을 사용한다는 뉴스를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규제의 불확실성도 큰 문제입니다. 정부들이 아직 암호화폐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 확실히 정하지 못했어요. 언제든지 새로운 규제가 나올 수 있고 그러면 시장이 크게 흔들릴 수 있죠. 실제로 2024년 미국 대선에서도 암호화폐 규제가 중요한 쟁점 중 하나였어요. 결론적으로 암호화폐는 분명히 흥미롭고 잠재력이 큰 기술이에요. 하지만 아직은 투기적 성격이 강하고 위험도 크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만약 투자를 고려하고 계시다면 충분히 공부하시고 잃어도 괜찮은 돈으로만 시작하세요. 절대로 대출받아서 투자하거나 생활비를 걸어서는 안 됩니다. FOMO라고 하죠. Former of Missing Out. 놓칠까봐 두려워서 성급하게 뛰어들면 큰 손실을 볼 수 있어요. 암호화폐는 아직 발전하고 있는 기술이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정확히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우리 금융 시스템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는 점이에요. 현명한 판단으로 접근하신다면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